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약간 부조리한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세 정책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랑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인데도요,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니 참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적용받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같은 동맹도, 더군다나 FTA라는 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25%의 관세를 받는데 어떤 나라들이 예외인가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러시아와 북한 같은 나라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쿠바 같은 나라에는 특별한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나라에서의 수출 수입이 미국과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에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를 조롱하는 듯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발표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서요,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경제 관련 조언을 해주는 최고위급 참모입니다. 사실 이 참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1기 때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하려고 하니까요, 게리콘 국가위원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서 한미 FTA 파기 문서를 그냥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몰래 가지고 나왔더니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이 상당히 좀 늦춰진 것도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이 좀 더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지난 6일 ABC 뉴스 인터뷰에서요, 협상 중간에 새로운 것을 던지는 건 부적절할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니만큼 그 협상 중간에 새로운 것을 또 관세 부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미국이 협상 중인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물론 꼭 전쟁뿐만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들을 자극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세로 동맹과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자극해놓고 적이라고 빼주는 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러시아가 이번 고율 관세에서 제외된 것 외에도요, 북한, 쿠바, 벨라루스 역시 징벌적 관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미 기존 제재로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관세 조치가 의미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죠, 홍콩에 있는데요, 약간 비꼬듯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차별적 관세는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타격하는 한편 오히려 전통적인 적국인 러시아, 북한, 쿠바는 제재를 피해 웃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산 수입액이요, 우크라이나산 수입액보다도 많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액은요, 약 30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요. 우크라이나 수입액은 약 12억 달러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 상품 수입 측면에서 앞섰음에도요, 관세 대상에 빠진 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제재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이들 나라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요, 그 동맹국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시그널이 되거든요. 아, 미국은 러시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이 가게 됨으로써 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리는 거고, 오히려 휴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상징적이라도 러시아와 다른 데 같이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상당한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4% 관세를 9일부터 발효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10%를 2번 한 다음에요,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할 때 34%를 했고, 그러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를 매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50%라고 해서 총 104% 관세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백악관이 명확하게 했습니다. 백악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압박 강화 조치로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총 104%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의 추가 대중관세도 포함돼 내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빗 데비는요. 중국의 보복 조치는 실수라며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받아친다. 이것이 104% 관세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대중 전략인 힘에는 더 큰 힘으로라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에 맞서는 6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부터 모두가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50%의 추가 관세를 실제로 매기면 그에 대해서 바로 응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리를 줄이고 미국이 가장 아파할 곳들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합작법인이요, 지정학적 변화를 이유로 중국 내 사업을 종료하고 직원 2,00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중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중국은 이미 윈도우가 아닌 자체 OS를 대거 채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시스템조차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상하이 지역 파트너들이 설립한 미국계 합작 법인인 위크리소프트가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된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따라 2,000명 규모의 감행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 언론 보도 및 해고 통보를 받은 일부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위크리소프트 상하이 오피스 직원들은요, 회사 측으로부터 발송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업무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면서요, 이런 문구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운영이 종료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OS나 이런 거를 판매 대리하고 거기 AS 같은 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중국 안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단절이 단순히 외교적, 경제적인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크리소프트는요, 미중 기술 협력의 상징과 같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상하이 지역 파트너들이 공동 설립해가지고요, 미 워싱턴주 베일뷰에 본사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20년 이상 중국에서 활동을 영위해온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만둔다는 건 그만큼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요, 위크리소프트가 정리를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중국 내 사업 철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요, 차이나 데일리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위크리소프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의는 위크리소프트에 물어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중국에서 위축되고 있으면서 중국산 킹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이 킹 오피스가요, 중국 국내 사용자가 1억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산 OS들이 이제 중국 컴퓨터에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금 세탁이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두바이에서는요, 자금 세탁이나 컴플라이언스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연봉이 런던의 무려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급여만 그렇고요. 각종 세금이나 복지까지 포함하면 한 4배에 달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소식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금융 전문 매체 파이낸셜 뉴스 런던은요, 두바이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직무급여가 런던의 최대 2배에 달했고요, 실질 소득은 런던의 4배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바이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는요,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해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그레이 리스트라는 거는 요주의 리스트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 활동은 잘 살펴봐라. 자금 세탁된 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요. 두바이는 금융 중심지잖아요. 이런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을까 봐
두바이 안에서요, 자금 세탁과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정부 기구를 2개나 만들고 아주 대대적인 개선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엄청 뛴 거예요. 두바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지금 급여는요, 런던 대비 약 1.5에서 2배 수준에 달한다고 파이낸셜 뉴스 런던은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바이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아예 없고요. 외국인 인재를 위한 이전 패키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런던보다 최대 4배 높은 실질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패키지는요, 두바이로 이직한 외국인 인재에게 자녀의 사립학교 등록금, 가사도우미, 보모, 교육비 등을 패키지로 묶어주는 외국 인재 유치 제도라고 합니다. 뭐 가사도우미에다 보모까지 붙여주고 사립학교 등록금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급여가 4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UAE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UAE는요, 2022년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됐고, 이는 국가 신뢰도 하락과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에 엄청난 로비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가보면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영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영국의 제도 같은 게 애초에 이식돼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나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있는 컴플라이언스 인력들을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요, 규제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규제 징후가 비용으로 여겨졌지만요, 이제는 금융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FATF나요, EU나 그다음에 미 재무부 등 국제금융감시기구에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살짝 풀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기준은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인력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테니까요.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직무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본인의 미래에 훨씬 도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